안녕하세요. 6. 물질의 특성 1. 물질의 특성 4.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온도 시작합니다. 아이고 맛있어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름을 뿌려줄게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마구마구 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름과 물이 만나면 이렇게 마구마구 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배울 내용 첫 번째, 순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어떠할까? 먼저 용어 알아보도록 할게요.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입니다. 녹는 점은 무엇이냐면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합니다. 자, 어는 점은 뭐냐면요. 액체가 고체로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해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면 끓는 점 볼게요. 끓는 점은 뭐냐면 액체가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210쪽에 있는 탐구입니다. 로르산과 팔미트산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을 비교해 봅시다. 로르산과 팔미트산이 뭐냐면 포화 지방산의 한 종류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로르산과 팔미트산을 가열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가열을 멈추고 냉각시켰을 때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를 같이 보면 일단 팔미트산 먼저 볼까요? 시간이 점점 지나요. 자, 처음에 가열을 해준다고 했어요. 가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냉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열을 하니까 온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고요. 다시 이렇게 높아집니다. 이런 형태를 띠다가 이제 냉각시키는 거예요. 냉각시키니까 당연히 온도가 낮아지겠죠? 낮아지다가 다시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보이다가 낮아지다가 이런 형태를 띠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르산과 팔미트산의 상태가 변하는 구간은 어디일까요? 뭐 예를 들면 고체에서 액체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구간은 바로 그렇죠. 여기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이 구간 니은과 리을 구간에서 상태가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녹는 점, 어는 점, 이 부분, 끓는 점 이런 부분 할 때도 나왔죠.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구간이 생겨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르산, 팔미트산의 녹는 점과 어는 점 몇 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프상에 보면 로르산 여기 요 구간, 팔미트산 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로르산 같은 경우에는 약 44도 C 정도 됩니다. 45 조금 안 되고요. 실제로는 44도 C 정도 됩니다. 팔미트산 같은 경우에는 60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62도 C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질문. 녹는 점과 어는 점으로 로르산과 팔미트산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로르산과 팔미트산은 녹는 점, 어는 점이 달랐죠. 로르산은 아까 44도씨, 팔미트산은 62도씨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물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질량이 달라지면 달라질까? 어떻게 될까? 자, 질량에 따른 녹는 점과 어는 점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달라지면 녹는 점이나 어는 점도 달라질까요? 다음 그래프는 로르산과 팔미트산 3g의 가열 곡선입니다. 로르산과 팔미트산의 양을 각각 2배로 하여 가열하면 다음과 같은 온도 변화를 나타냅니다. 녹는 점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로르산과 팔미트산의 질량을 각각 2배로 하여 가열하면 모두 녹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지만 녹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물질의 양이랑 상관없어요. 앞에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질량 상관없죠. 질량이 달라도 녹는 점, 어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종류마다 달라요. 로르산 다르고 팔미트산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녹는 점, 어는 점이 바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두 번째, 순물질의 끓는 점은 어떠할까?
자, 여러분들 211쪽에도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해석해 볼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온도가 높아져요. 에탄올 볼게요. 높아지다가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구간이 있죠. 메탄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어요. 자,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 순물질이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얘네들 혼합되어 있는 거 아니고 각각 순물질일 때 에탄올과 메탄올의 끓는 점이 다르다. 에탄올과 메탄올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다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비교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끓는 점도 질량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까?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질량에 따른 끓는 점의 차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점도 달라질까요? 다음 그래프는 1기압에서 물 10ml와 20ml를 가열할 때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끓는 점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물 10ml와 물 20ml의 끓는 점은 100도로 같습니다. 물의 질량을 2배로 하여 가열하면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길어지지만 끓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의 양에 관계없이 물의 끓는 점은 항상 100도고 물의 양이 많아지면 끓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물질의 양 관계없었어요. 앞에 영상에서 봤다시피 질량 상관없이 끓는 점은 일정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끓는 점 달라졌죠. 역시 그렇기 때문에 끓는 점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세 번째, 혼합물의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은 어떠할까? 자, 여기서 우리 좀 심각한 얘기를 해봅시다. 인생 최대의 고민입니다. 뭘 시켜 먹을까 고민하고 있죠. 치킨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이것도 인생 최대의 고민입니다. 탕수육 먹을 때 부어 먹을까? 찍어 먹을까? 뭐니 해도 인생 최대의 고민, 이걸 따라갈 수 없죠. 라면 끓일 때 스프 먼저 넣을 것인가? 면 먼저 넣을 것인가?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12쪽입니다. 순물질과 혼합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하는 탐구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12쪽이죠. 그래프를 해석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얘는 냉각시키는 온도예요. 물이 점점 온도가 낮아지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소금물 같은 경우는 어떠죠? 계속 낮아져요. 그쵸?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가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물 같은 경우는 온도가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하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두 물질 중에 어는 점과 끓는 점을 알 수 있는 거는 뭡니까? 그렇죠. 어는 점과 끓는 점, 이 부분은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구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구간이 있는 바로 물은 어는 점과 끓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소금물은 어는 점과 끓는 점을 알 수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해석한 거를 이제는 한번 글로 표현을 해볼게요. 물의 냉각 곡선과 소금의 냉각 곡선의 차이 어땠습니까? 그렇죠. 물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소금물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 없이 온도가 계속 서서히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물의 가열 곡선과 소금물의 가열 곡선을 한번 봤습니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었죠? 맞습니다. 물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는데 소금물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 없이 온도가 계속 서서히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어는 점과 끓는 점으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순물질이라는 건 물, 이런 것들이겠죠. 혼합물이라는 건 소금물처럼 소금과 물이 지금 섞여 있는 상태잖아요. 순물질과 혼합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순물질은 어는 점이나 끓는 점이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혼합물은 어는 점이나 끓는 점이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냉각할 때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은 0도에서 얼지만 소금물은 0도보다 낮은 곳에서 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금물이 어는 동안 물이 온곳에서 농도가 점점 진해져요. 농도가 진해지니까 온도가 더 계속 낮아지는 것입니다. 소금물을 가열할 때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죠. 그래서 100도에서 일정한 구간을 유지하는데 소금물은 100도보다 더 높은 곳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금물이 끓는 동안 물이 기화돼서 소금물의 농도가 더 진해지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 서서히 온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인생 최대 고민,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을 것인가, 면을 먼저 넣을 것인가? 자, 이 얘기를 했었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배운 이 과학적인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은 무엇이냐? 물이 100도에서 끓어요. 그런데 스프를 넣게 되면 혼합물이 되죠. 다시 말하면 소금물과 같은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도보다 더 높은 곳에서 끓게 돼요. 온도가 계속 높아져요. 약 한 105도나 이 정도 좀 높은 곳에서 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높은 온도에서 면을 넣게 되면 더 빨리 익기 때문에 더 쫀득하고 맛있는 면을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과서 213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먼저 해석해 볼게요. 먼저 나프탈렌입니다.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다시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파라다이 클로로벤젠도 마찬가지 온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일정한 구간 나타나고 온도가 높아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섞인 혼합물을 볼게요. 온도가 계속 점점 높아지죠.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합물일 때는 혼합물은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들이 순물질과 달리 일정하게 나타나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을 이용하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질소는 끓는 점이 굉장히 낮아요. 마이너스 196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냉각하거나 냉동하는 데 사용합니다. 윤활유입니다. 이거는 끓는 점이 300도 이상이에요.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기계 안에 쉽게 기화돼서 날아가지 않아요. 액체 상태로 계속 존재하면서 윤활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 눈 오면 제설제 왜 뿌릴까요? 눈은 물이니까 0도씨에서 옵니다. 그런데 영하로 내려가는 아주 낮은 기온에서는 이게 눈이 온 게 다 얼어버리겠죠. 그런데 제설제를 뿌리면 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때문에 제설제를 뿌리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녹았던 눈이 다시 얼 수도 있는데 제설제를 뿌리게 되면 혼합물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어는 점이 점점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설제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압력의 영향을 받는 거 한번 실험을 볼게요. 압력이 낮아질 때 끓는 점을 알아보는 실험 영상입니다.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서는 따뜻한 코코아를 먹을 수 없다고 했었는데요. 혹시 압력과 끓는 점이 관계가 있는 걸까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압력이 달라지면 물이 100도씨가 아닌 온도에서도 끓는다고 합니다. 주위의 기압이 낮아지면 물의 끓는 점은 어떻게 변할까요? 100도씨보다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이제 실험을 통해 압력과 끓는 점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압 용기에 80도씨 정도의 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면 감압 용기 내부의 압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펌프질을 하다 보니 물이 끓어서 기체방울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를 통해 주위의 기압이 낮아지면 물이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력에 따른 끓는 점의 차이를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끓는 점은 어떻게 될까요? 압력솥을 사용하면
밥이 빨리 지어집니다. 이는 압력솥 안의 압력이 높아져서 물에 끓는 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높은 산 위는 기압이 낮아져서 물에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밥이 설익게 됩니다. 이처럼 주위의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은 높아지고 주위의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은 낮아집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